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요, 교과서 46쪽과 47쪽에 있는 문호개방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강화도 조약의 체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분석해서 그것이 매우 불평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낼 수 있다. 네, 공통적인 건 다 강화도 조약에 대한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나이 어린 고종이 즉위했을 때 그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했었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고종이 어른이 된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10년 정도 정치를 하다가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진이 흥선대원군이에요. 근데 흥선대원군은 이제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물러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하야했다. 하야라는 것은 물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이제 요 사진이 고종이고요. 요 사진은 고종의 왕비죠. 명성황후.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던 흥선대원군이 물러나자 이제 조선의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박규수를 대표로 해서 개항을 해야 된다. 서양 세력과 통상수교를 맺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요 사람들을 통상개화론자. 네, 통상개화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익현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은 흥선대원군의 뒤를 이어서 계속 통상수교를 거부했어요. 특히 최익현은 외양일체론이라는 걸 주장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는 일본을 말하는 거고요. 양이라는 거는 서양이죠. 즉 일본도 서양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일본이든 서양이든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개항을 하면 결국엔 침략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항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당시 조선에서는 요 통상개화론자들이 대세였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 그러니까 1870년대쯤 되겠죠. 당시 분위기를 보면은요. 흥선대원군이 물러났고요. 그리고 북학파 실학을 이어받은 개화사상가들이 관리로 많이 등용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와 가깝게 지내던 중국, 청나라도 계속해서 문을 열어라, 너희 항구를 개항해라 라고 권유를 했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리도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개항을 해야겠다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당시 조선에서 문호 개방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을 즈음 일본이 이제 운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사진이 운요호. 이거는 군함이에요. 당시 일본에. 자, 근데 배의 모습을 보면 서양의 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강화도로 들어온 운요호를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것이 서양의 배인가 일본의 배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고 해요. 조선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의 나라 배가 우리나라 바닷가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먼저 공격을 했겠죠. 그래서 조선이 선제 공격을 했고 일본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당시 일본의 민화라고 하는데요. 요 가운데 있는 일본어의 내용은 운요함에서 내린 일본 병사들이 강화도를 침략하다 뭐 이렇게 써 있었대요. 네, 이 사진도, 이 그림도요. 당시 일본의 민화인데요. 운요함이 강화도, 영종도를 침략해서 조선인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자, 1875년 9월에 일본의 군함인 운요호가 인천 강화도에 불법으로 침입을 했고요. 그리고 영종도에 일본 군들이 내려서 기습 공격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1월, 운요호 사건의 피해를 보상해라. 일본 입장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황당하죠. 근데 일본 측의 주장은 야, 조선 너희가 먼저 선제 공격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피해 보상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은 일본에게 항구를 열어라. 개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들이 무력 시위를 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산 앞바다에 일본 군함이 여러 척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개항해라. 만약에 거절하면 그땐 전쟁이다. 선택해. 이렇게 이제 위협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본과 조선은 1876년 2월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당시 조선이
외국과 맺었던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었어요. 자, 요 사진은 당시에 이제 일본 측 대표와 조선 측 대표가 모여서 조약을 논의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조 내용을 볼게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요게 1조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추가로 개항해라. 그럼 총 몇 개 항구를 개항하라는 거예요? 부산이랑 나머지 두 개. 요 두 개가 어디냐면 일본이 한양으로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 한양과 가까운 인천항 개항을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원산도 개항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치를 살펴보자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하얀색으로 해야 잘 보일 것 같아요. 하얀색으로 체크를 하고, 자, 요게 이제 우리나라면 여기가 부산인 거죠. 부산항 개항해라. 그리고 요쯤에 원산이 있어요. 이 원산을 개항하라고 했던 일본의 의도는 여기에 러시아가 있었는데 러시아 세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를 뭔가 경계하려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천을 개항하라고 한 것은 인천 바로 옆에 수도인 한양이 있잖아요. 여기 별표 친 곳. 그래서 한양으로 들어가기 용이하게 하려고 인천을 개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산, 인천, 부산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요건 이제 4조. 자, 4조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조선의 해안을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측량하도록 허가해라. 요거는 7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안 측량권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조의 내용이에요. 조선의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지은 일본 사람은 조선의 법이 아니라 일본 법에 따라서 심판받는다. 요거를 치외법권이라고 합니다. 1조의 내용,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당시 조선은 청나라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죠. 그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야, 조선, 너희 왜 자꾸 청나라에 영향받냐? 너희 자주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청나라의 간섭을 막겠다는 속셈인 거죠. 이것은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 을 부인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자, 7조. 일본은 조선의 연해를 측량하고 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이거를 뭐라고 했죠? 이거를 해안 측량권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것의 의도가 무엇이냐? 일본이 군사작전 때 우리 해안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상륙 지점을 정탐한다. 그러니까 바다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배 몇 대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인지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미리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0조. 일본인이 개항장에서 죄를 범한 것은 일본 관리가 재판한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죠? 자, 요것은요, 우리가 치외법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만약 부산이 지금 개항한 항구잖아요. 일본 상인이 뭔가 죄를 저질렀어요. 조선 상인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래도 조선이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들은 일본의 법으로 심판받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이 죄를 저지른 일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 결국 조선은 일본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내용인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이제 추가로 여러 가지 부속 조약들이 체결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일본 화폐가 조선에서도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일본 상품이 조선에서 판매될 때 세금 붙이지 말아라.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이 일본에게 특별히 유리한 지금 조약들이구나. 조선은 결국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최초로 조선은 이제 개항을 하게 돼요. 그 개항의 결과와 의의를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일단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되었다. 세 개의 항구가 어디예요? 네, 부산, 인천, 원산항이었죠. 그리고 서울에 일본 공사관을 설치하게 돼요. 공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외교관들이 머무르는 건물, 대사관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에 일본 공사관을 설치하게 되고요. 자, 강화도 조약의 의의는 우리가 다른 나라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치외법권이라든지 해안측량권이라든지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뭔가 이거 조선에게 불리한데 일본에게만 유리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매우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점이죠. 자,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당시 개화파 중에 친일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김홍집이라는 관리가 일본에 가서 책을 가져와요. 그 책이 황준센의 조선책략이라는 책이에요. 이 황준센이 누구냐면은 일본에 머물고 있었던 청나라 외교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보면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조선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일본과 결이라는 건 맺을 결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과 가까이 지내야 되고 그리고 미국과 연결. 그러니까 미국과도 가까이 지내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책이 조선에 들어오자 그 책의 내용이 퍼지는 것을 반대하는 유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상소문을 올려요. 그 상소문의 이름이 영남 만인소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조선책략의 내용처럼 조선은 일본과 또 수교를 맺게 돼요. 일본이 아니죠. 조선이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조선과 미국을 뜻하죠.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선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에요. 자, 이 사파는 우리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맺을 당시 미국의 그 신문에 실렸던 사파래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을 접견하는 조선의 일행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양 여러 나라와의 수교. 1882년에 미국과 최초로 수교를 맺었죠. 서양 중에서는 미국과 최초로 수교를 맺고 그 뒤에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줄줄이 이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조약들이 다 어떻다? 네,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과 맺었던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라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 최혜국 대우가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다른 나라와도 계속 조약을 맺을 거다. 그럼 만약에 미국과 맺은 조약보다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내용이 더 유리하면 그거 자동적으로 미국에도 적용시켜줘라. 즉 가장 유리한 대우를 미국에게 부여해줘라. 이게 최혜국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여러 나라와 수교를 맺었는데 공통점은 다 조선에게 불리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로써 이제 조선은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이제 딱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교과서 47쪽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근대적 개혁의 추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